다들 데이 하와 어서오세요. 저번에 제 라이브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뒷골목 소식들 기억나죠? 물론 그거 뒷골목 소식이었는데 틱톡에서 그 군인의 마지막 만찬, 출동 전의 마지막 만찬, 그 방송하고 나서 벙커버스터 바로 투입했어요. 미국에서 전투기 125대 출동했어. 진짜 그게 마지막 만찬이었던 거야. 야, 그게 틱톡으로 유출이 된 거야. 여러분들 웃기지 않습니까? 기억나요? 스테이크 랍스타. 그때는 우리도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이 군사가 이걸 올리자마자 그 밑에다가 그 글을 썼대. 여러분들 절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전 아마 이제 이 음식들을 먹고 최전방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네들 이거 좋은 거 먹이고 이제 진짜 전장 나갈라나 보다. 진짜 최전방 갈라나 보다. 근데 그 방송 나오고 나서 댓글 중에는 많은 분들이 그거 걔네들 가끔씩 먹는다. 그 가끔씩 그렇게 나올 때도 있다. 그것 때문에 호들갑 떨지 마라. 가끔씩 물론 이렇게 좋은 날에 가끔씩 그렇게 나올 때도 있대. 하지만 그날 새벽 바로 벙커버스터. 와, 깜짝 놀랐어. 저 그거 미국이 그 진짜 벙커버스터 투하했다고 기사 나오자마자 저 유튜브에 바로 올렸잖아요. 진짜 너무 놀랐어요. 진짜 때린다고? 여러분들 B2가 몇 대가 B2가 7대가 갔어요. 그 B2는요 미국이 독점 무기인 거 아시죠? B2에 쓰는 소재랑 안에 들어가는 기술이랑 설계도 이런 거는 미국에서 극비예요. 절대 외국에 알려주지도 않고 그 B2 자체를 수출하지도 않아요. 그냥 미국의 그냥 지금 지구상의 최강 전투기야. 자, 여러분들 순서대로 얘기합시다. 가봅시다. 자, 우리 6월 22일 새벽부터 우리 정리를 합시다. 타임테이블 간단히 정리하고 이제 이걸로 그냥 여러분들 이제 뉴스 이제 더 이상 안 봐도 돼. 이걸로 이제 이란, 이스라엘, 미국 사이 이때까지의 전쟁부터 휴전까지 제가 싹 다 정리해 드릴게. 아주 간단하고 쉽게. 그리고 재밌게. 다른 뉴스 이제 더 이상 안 봐도 돼. 뉴스 보니까 여기선 저런 얘기 하고 있고 여기선 저런 얘기 하고 있고 물론 저는 그 뉴스를 다 봤지. 필요한 건 넣고 불필요한 것들 빼고 그래가지고 그냥 간결하고 재밌게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6월 22일 미국이 결국 참전을 했습니다. 우리 다들 설마 미국이 참전하면 그건 이제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되고 미국이 참전하는 순간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거고 미국은 규탄을 받을 거고 미국도 위험해질 거고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근데 진짜 뻥안치고 이번에 미군이 작전하는 거 보고 여러분들 전투기 125대야. 여러분들 벙커버스터 14개를 한 방에 떨고 들었어요. 근데 벙커버스터가 13.4톤이잖아요. 이론상으로 이론상으로 그 벙커버스터를 핵탄두로 갈아 끼울 수도 있는 거야. 핵탄두 동시에 수십 발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못 막는 그런 군력을 가지고 있는 그게 미국이에요. 전투기 125대 출동 이거는 그걸 보면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 하잖아요. 맞다. 맨날 미국이랑 싸우고 미국이랑 충돌하고 미국한테 외교적으로도 체면 안 세워주고 이랬던 나라들이 요번 작전을 보면서 딱 맞다. 얘는 미국이었지. 사람들은 종종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가끔씩 잊고 산다라고 그런 얘기가 요번에 나왔어. 그걸 보면서 미국 예전에 참전하면 그러면 미국 러시아 참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세계 3차 대전. 근데 딱 보고 나서 맞다. 쟤는 미국이었지. 125대 딱 지나가는 거 보면서 B2 7대 딱 지나가는 거 보면서 다들 그냥 조용. 자, 6월 20일 현지 시각 오퍼레이션 미드나잇 해머 새벽의 망치. 작전 새벽의 망치. 총 14발의 벙커버스터. GBU 57.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에 그 틱톡에 미군의 마지막 만찬 랍스타 스테이크 그 뒷골목 소식이 그냥 뒷골목 소식이었던 것만은 아니었던 거야. 자, 총 벙커버스터 14발. 그 다음에 그 산 밑에 있는 그 핵시설 포르도의 핵 농축 시설에다가 12발 투하. 나탄즈 핵시설에 2발 투하. 이 중에 이스파한 핵기술센터에는 거기는 벙커버스터 안 떠들어뜨렸어요. 대신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30발, B2 전투기 7대를 출동하고 벙커버스터 14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30발, 그 다음에 전투기, 전자전기, 급유기 등 포함해가지고 총 25대의 전투기 출동. 이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이건 진짜 미국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B2부터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어. 돈 얼마 태웠냐? 질문 잘했어요. 제가 요번에 이 돈을 다 계산을 해봤어요. 진짜 내가 요번 작전에 얼마나 썼는지 제가 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거의 진짜 정확에 가까운 액수일 거예요.
자 봅시다. 일단 포르도는 깊숙한 곳에 매설되어 있는 보호시설이기 때문에 벙커버스터가 필요한 그런 극한 타격 목표였죠. 그죠? 거기다가 12발을 떨어뜨리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 벙커버스터 이거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 제가 방송에서도 그거 얘기했잖아요. 벙커버스터 MOP라는 그 폭탄 그 미국만 가지고 있는 게 있다. 미국도 한 20발 정도밖에 안 가지고 있어. 그걸 투하하느냐 마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이 얘기 했잖아. 아 역시 우리는 생각하는 그 범위가 작았어. 그 어디냐, 포르도는 8, 90m 깊숙하게 있기 때문에 한 발로는 부족하다. 한 발을 떨어뜨리고, 왜냐하면 한 발로는 60m까지 못 타격하니까 한 발 떨어뜨리고 그 위에다가 한 발을 더 떨어뜨려야 된다 하면서 우리는 막 한 발이냐 두 발이냐 이런 얘기 하고 있었잖아 우리 방송에서. 야 12발 스케일이 다르네. 자 그 다음에 나탄즈에는 2발 투하하고, 나탄즈는 거기는 핵시설이 좀 오래된 시설들이래. 하지만 나탄즈 거기가 생산력이 굉장히 강한 한 핵시설인데 거기도 이제 2발로 타격을 했고, 이스파한은 이제 이스파한 핵시설은 거기는 이제 핵기술센터죠. 거기는 이제 벙커버스터 필요 없이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로 30발 투하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저번에 얘기가 나왔잖아요. 벙커버스터 한 발에 얼마냐. 2011년도 당시 계약했을 때 그게 한 발에 50억이었어요. 한국 돈입니다. 한국 돈으로 50억. 근데 지금 현재 가격 한 발당 271억이에요. 2천만 달러예요. 지금 시가. 그리고 여러분들 무게가 한 발당 무게가 13.4톤이래요. 이게 여러분들이 좀 와닿을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 제네시스 GV80, GV70 요런 애들이 약 2.3톤에서 2.4톤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13.4톤이면 이게 미사일 한 발을 딱 던질 때 제네시스 GV80 6대 한꺼번에 던지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미사일 2개씩 싣고 가잖아요. B2가. GV80 동시에 12대씩 싣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따져보니까 야, 그 B2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안에 적재량이 어마어마하다. 진짜 B2는 무슨 성능을 가지고 있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진짜 그건 진짜 무슨 소재지? 소재를 공개를 안 한대. 소재와 내부 시설, 기술 뭐 이런 거 일절 그냥 극비, 미국이 극비 팔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 요번 작전이 단일 공습 작전에서는 사상 최대급이라고 합니다. 비핵 타격 작전 중에서 가장 비싼 작전으로 평가됩니다 라고 합니다. 총 얼마가 들었느냐, 이번 총 공격의 비용, 그러니까 이제 미사일 값뿐만 아니라 토마호크 미사일 합쳐서 그 다음에 기름값이랑 뭐 이제 운용 비용 이런 거 125대 다 출동했대잖아.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이거 지원 나간 거 뭐 이런 거 다 합쳐가 총 비용이 요번 한 공격에만 든 돈이 4억 달러입니다 여러분들. 그 온라인에 보니까 계산해 놓은 게 있더라고. 한국 돈으로 얼마냐, 약 5,500억 원. 여러분 근데 이 5,500억 원은 여러분들 5,500억 무슨 느낌이에요? 5,500억. 근데 여러분들 이게 단순 운영비야. B2가 1시간 운영하는데 몇 천만 원이 들어요. B2가 1시간 운영하는데 거의 약 1억 정도가 들어요. 1시간 운영하는데. 근데 B2가 30시간 날아가잖아. 30시간 날아가는 데만 30억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B2가 뜨는 순간 그냥 1시간 딱 돌고 내려오면 1억이야. 거기까지 갔는데 30시간 날아갔다 그랬잖아. 30억. 그래가지고 요번에 이것저것 다 따졌을 때 총 공격의 비용이 4억 달러, 5,500억이었고 단일 공습 작전으로 사상 최대급.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운영비만 이렇게 된 거고, 운영비가 5,500억이잖아요. 여러분들 비교 대상을 한 개 드릴게. 옛날에 미국이 오사마 빌라덴을 제거할 때가 그때 얼마 들었냐? 그 한 작전이 든 게 1억 달러예요. 한국 돈으로 약 1,400억. 그때도 1,400억 달러 들었는데 요번에는 5,500억 달러. 근데 더 놀라운 게 이번에 야 이것도 내가 찾아왔거든. 이번에 총 출동한 B2 7대, 그 다음에 125대 전략 전투기, 그 다음에 뭐 미사일 뭐 운영한 그 하드웨어들의 총 값어치, 이번에 쓴 하드웨어들 그 기계들 전투기들이 총 가격이 얼마냐? 460억 달러래. 63조 원이야. 그냥 그 하드웨어 값만. 근데 여러분들 지금 채팅창에 와 역시 이런데 여러분들 쫄지 마세요. 쫄지 마. 한국 스케일 장난 아니야. 지금 한국 국가 부채가 얼마예요? 1,300조야. 야 63조 껌값이지. 잠깐만 이건 틀리면 안 되니까. 대한민국 검색해보자. 아니구나. 잠깐만 이거 대한민국 국가 총부채 현황 6,200조네요. 야 63조. 야 1% 껌값이네. 나 진짜
아, 미국, 별거 아니네. 이씨. 야, 대한민국 국가 총 부채 6,200조야. 뭐 63조 가지고 여러분들 쫄고 그러십니까? 이 중엔 포함된 게 기업 부채 2,798조, 가계 부채 2,283조, 정부 부채 1,141조. 6,200조. 얘는 하드웨어 얼마라고? 63조? 그리고 여러분들, 요번에 우리 또 국민 민생 지원금 총 합쳐가지고 한 얼마 나가죠? 13조 4천억 나간다 그랬죠? 싸다. 빚이 여러분들 6,200조 있는 나라가 빚이 6,213조가 되든 6,200조가 되든 뭔 차이야. 그냥 13조 뭐 많아지나 많아야. 13조 가지고 그래. 한 130조는 뿌려야지. 그래야 코스피 한 5천 가지 않겠어? 그러고 이제 뭐 다 같이 이제 한국 돈 값어치 팍팍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 미친 듯이 오고 막 옛날에 이제 이후로 진짜 여러분들 요즘 계란 한 판에 10,000원 임박한다고 난리잖아요. 계란 한 판에 10,000원이라고. 계란 한 판에 10만 원 가야지. 수박 한 통에 20만 원. 그 정도 갔을 때 그때 야 이거. 여러분들 강남 아파트 평당 1억 5천이요? 싸다. 평당 10억 가야지. 밖에 우리 포장마차에서 먹는 어묵꼬치 요즘 한 꼬치에 2,000원? 2,000원이 뭐야? 한 꼬치에 2만 원은 가야죠. 아주 좋아.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작전이 끝났죠. 이제 작전이 끝났고, 요 가격을 정리한 이런 기사는 없더라고. 요건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가격 돈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 같아서. 다시 근무 오면 그만이야. IMF 와봐 다시 근무 오면 그만이라고요? 만약에 요번에 불황이 터지잖아요. 이게 경제 공황이 터지면 IMF보다는 훨씬 더 큰 게 올 거라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IMF는 그건 그냥 애들 장난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꽤 많더라고요. 물론 그런 날이 오면 안 되겠지만 진짜 그때 왔을 때는 금모기만 가지고는 안 될걸요? 그때는 팬티도 다 벗어야 돼. 그때는 집에 있는 식기, 팬티, 가전제품 다 팔아야 돼. 금방 가지고 되겠어? 물론 그런 날이 오면 안 되지. 또 우리 또 대한민국에는 또 위대한 지도자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올바른 길로 끌고 가겠죠. 그죠? 전 진짜 근데 여러분들 진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그 누구보다 진짜 이번 정권이 정말 이 나라를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 더 호황인, 더 경제 발전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만들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합니다. 진짜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아무튼 공격이 끝났어요. 공격이 다 끝나고 이제 끝나고 이제 트럼프, 여러분들 또 트럼프 스타일 알잖아. 트럼프 벽돌 2개 딱 백악관에서 그거 인터뷰 하는 거 봤어요? 진짜 이거 뭘 넣어야 되지 이거? 어깨 트럼프 딱 트럼프 그 표정 있잖아. 트럼프 기자회견에서 자 이렇게 말했죠. 핵시설 다 끝났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이제 끝났다. 우린 타격에 성공을 했고 끝났어 이제. 이러면서 이제 중요한 점 3개. 이란의 핵시설 3것이 완전히 철저히 파괴됐다.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끝났다. 완전히 그리고 철저히 파괴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This was a spectacular military success. 눈부신 군사적 성공이었다. 우리 군대가 완벽히 해냈다. 전 세계에 우리가 힘을 보내줬다. 우리가 그냥 그 다음에 또 이거 했죠. 이 얘기를 굉장히 강조했죠. Now is the time for peace. 자, 이제는 평화다. 이제는 평화를 즐길 때다. 내가 끝내고 왔어.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발표하자마자 이란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나 봐. 이란 쪽에서 발표를 합니다. 야, 니들 벙커버스터 별거 없던데. 야, 니들 투하하고 야, 우리 별 타거가 없어. 피해는 그냥 표면적 수준이야. 뭔 소리야. 안에 끄떡 없거든? 이란 쪽에서. 자, 실제로 이란에서 발표한 게, 이란 원자력청은 방사능 누출 흔적 없으며 주변 주민의 위험 없다. 핵 물질은 이미 이동했으며 방사형 영향 없다. 입장을 표명했고, 그 다음에 쿠움 비상대응위원회 대변인은 적의 공격으로 포르도 핵시설 일부 입구 터널만 파손됐다. 본질적 피해는 없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발표를 합니다. 외교부 장관은 외교가 이제 불가능해졌다라고 강경 메시지를 내면서도 핵시설의 영구적 손상은 없다. 그때 진짜 이란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이런 얘기까지 했어. 여러분들 기사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부터 미국인들 죽이는 거 그거 합법이다.
와, 그건 진짜 어떤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런 말을 한다는 거는 그건 진짜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그냥 약간 이런 거야. 지금부터 사람 죽이는 거 합법이다. 이거랑 뭐가 달라. 그런 말까지 나왔었어. 그 정도로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했습니다. 하메네이는 우리는 어떤 형태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인명, 시설 피해 이런 건 없다. 그리고 뭐 평화 따위 그런 거 우리 안 받아들였다. 바로 맞받아쳤죠. 요런 분석이 있습니다. 이란이 왜 이렇게 발표를 했고 왜 이런 입장을 취했을까? 일단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정상화 시도. 그러니까 피해 과장 시 과도한 공황을 일으켜서 국익의 악화가 되고, 그 다음에 외교 경제적 재앙이 우려됐던 거라 일단 우리 끄떡없다 이걸 밝혔던 거고, 그 다음에 연대 동요 방지, 국민 군의 단결 유지. 왜냐하면 민심이 흔들릴 수 있거든. 우리 이제 끝났나? 그러면 이제 흔들리잖아. 그 민심 안 흔들리게끔 민심 잡기 위해서 안정시키고 반미 여론을 계속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보복 여지 유지.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지금 힘들다 하더라도 말을 세게 하고 야, 우린 너희들 대응할 수 있어. 우리 아직 안 끝났어. 뭐 네가 뭔데 끝내려면 끝낸다는 거야. 약간 이런 거지. 세게 나가는 거지. 자, 그런데 반면 전문가들 분석은 IAEA에서 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한 얘기가 심각한 손상이 있다. 이건 사실이다 라고 국제원자력기구는 인정을 했습니다. 이란과는 완전 반대죠, 그죠? 그 다음에 위성 이미지 및 미국 국방부 평가에 따르면 포로도 있구나, 산패손 등 실제 물리적 흔적 존재. 거기 보면 막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죠? 그 산 위에. 그러면서 그게 타격한 게 약간 통풍구 쪽으로 타격한 거래. 그래가지고 깊숙이 타격이 됐다. 하지만 뭐 이란 입장에서도 이게 그냥 만약에 이게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이란이 이게 체제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체제가 무너지고 뭐 그럼 이제 걔네들 그걸 신권이라고 하죠. 신을 뒤에 업고 있는 권력. 그것도 이제 무너질 위험성이 있으니까 계속 국민들한테는 보여주는 거죠. 지금 이란 안에는 인터넷이 막 97%가 다 차단된 상황이고, 국민들에게 우리는 복수했다. 우리는 처맞지만 않았다. 복수했다. 더 뭉치고 우린 지금 잘하고 있다. 뭐 이런 걸 계속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중국이 그때 이제 미국이랑 무역 협상할 때랑 비슷한 거야. 중국은 미국은 원하는 거 다 뺏어갖고 다 가져가고 히토르도 가져가고 다 했지만 중국은 들어가가지고 미국은 우리한테 끄떡 못했다. 아주 공정한 딜을 했고 우리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다. 실제로는 보면 이제 다 틀렸는데, 그냥 뭔가 이제 국민들한테는 정부는 니들을 지켜주고 있다. 니들은 우리를 믿어야 된다. 이런 거를 계속 이제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뉴스를 많이 보신 분들은 요 뉴스를 봤을 거예요. 이란이 포르도 핵시설에서 핵물질을 사전에 옮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결국 이란이 여전히 핵무기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여러분들 보셨죠. 일단 이 핵물질을 사전에 이동했다라는 그 정황이 나온 게 IAEA 관측 중단 시점입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이란은 IAEA 감시 카메라 일부를 철거하고요. 특히 포르도와 나탄즈 일부 지역의 모니터링이 끊긴 상황이고, 사전에 핵물질 반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포르도 공격 전날 차량 행렬이 위성으로 포착이 됐어요. 미국 상업위성이 공습 36시간 전부터 대형 수송 차량 다수 출입 포착, 그 다음에 폭격 다음날 현장에는 핵 폐기물 컨테이너 추정 물체는 없었고요. 이미 이동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란 당국 스스로도 우린 이미 대비했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원자력청 부국장은 미국이 치기 전에 이미 핵물질은 보관된 안전시설로 이동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국제 핵 전문가들은 이건 우연이 아니라 계획적 대응이라는 해석도 나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전에서 이란이 이겼다. 이란이 미국이 타격을 할 줄 알고 미리 이제 핵물질을 옮겼으니 이란이 정보전에서 이겼다. 그것도 한 시점일 수 있죠. 아니면 아예 이란이 뻥치고 있다. 뻥카다. 핵 옮기는 거는 불가능하다. 옮긴 게 맞는 것 같다. 이야, 과연 어떨지. 일단 고농축 우라늄, 이게 이제 이란이 가지고 있는 양이 60% 이상 농축 우라늄이 약 한 400kg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핵무기로 한 10개 정도 만들기에는 충분하다는 양이라고 뉴스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농축시설 포르도와 나탄즈 일부는 손상됐지만, 그리고 이스파한이라든지 아락이라든지, 그리고 신규 소형시설, 여전히 작동 중인 핵시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술 인력들, 핵개발팀
ISIRI인가? 아무튼 그 팀도 그대로 존재를 하고 있고 과거보다도 숙련도가 훨씬 높아진 상태고요. 그 다음에 탄두 설계 기술 이런 거는 미확인이나 북한이랑 파키스탄의 기술이 흘러 들어간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종합적으로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 역량은 아직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란이 그게 진짜든 가짜든 간에 발표를 하는 거는 예를 들면 공격을 예상했고 핵물질을 옮겼고 외부에선 파괴된 것처럼 보이게 했지만 내부 자산은 그대로다. 이거를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 게 뭐 이란도 이게 전쟁할 때는 이게 기세잖아요. 졌다라고 우린 졌습니다 이러면 진짜 말 그대로 넘어가는 거잖아. 우린 절대 지는 거를 인정 안 하고 우린 계속 가고 있다. 우린 여전히 힘이 있다. 우린 아직 남아있다. 뭔가가 카드가 많다. 이 뻥카라도 날려야 이게 전쟁이 계속 가능하거든. 상대방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계속 뭐 이제 걱정을 하게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전쟁의 하는 거 그런 것도 있는 반면에, 그리고 뭐 내부 국민들에게는 우린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우리 체제는 지금 완벽하고 똘똘이 뭉쳐있다. 그러니까 니들도 흔들리지 마라. 뭐 이런 것도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고, 여전히 어떤 전문가들 매체에서는 핵탄두가 이란이 지금 만들어도 여전히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다만 지금 이 타격 때문에 적게는 몇 주, 많게는 몇 달 정도만 뒤로 밀렸을 뿐이지 이란이 다시 각 잡고 만들면은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추측도 있고, 하지만 이제 또 일부에서는 완벽하게 파격됐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특히 미국에서는 지금 뭐 백악관에서는 지금 거기는 끝났다. 이미 완벽하게 손상이 됐고 복구 불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게 흐름입니다. 일단 우리 흐름만 익히자고요. 요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도 보복 폭격을 했죠. 미국이랑 똑같이 14발. 근데 지금 이란 입장으로서는 이미 많은 미사일 생산 시설들이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초반의 공격보다 약해진 게 보이고, 그리고 지금 뭐 전문가들 추측으로는 이란의 화약고가 거의 3분의 2가 비었대. 3분의 2를 다 썼대요. 그 정도에다가 이스라엘이 군 수뇌부를 이미 대부분을 제거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란의 공군력은 굉장히 너무 노후됐대. 거기 전투기라든지 그런 것들은 너무 노후된 장비들이고, 그리고 이제 또 이란이 다시 도발을 해봤자 미국의 보복은 또 두렵고, 그냥 이란은 지금 그런 입장인 거야. 근데 그런 와중에 이란이 카타르의 미군기지 거기다가 미사일 14발을 발사를 합니다. 14발 반격했어요. 미국과 똑같이 벙커버스터 14발, 우리도 14발. 6월 23일 오후 7시 30분경 알우데이드 공군기지 카타르에 있는 여기도 14발을 발사. 똑같이 13발은 카타르와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망에 의해 요격됐고, 나머지 한 발은 위협이 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평가돼서 사실상 그냥 그 한 번의 공격은 무시되었대. 인명 및 기지 피해는 전혀 없었던 상황이고, 하지만 여러분들 이란의 공식 입장은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란은 이번 공격을 승리의 소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공격 작전 이름이 승리의 소식이야. 포르도에 떨어진 그 14발 벙커버스터, 그 14발을 맞대응해가지고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도 똑같이 공격한다. 니들 우리 때릴 만큼 우리도 니들 미군 기지 공격한다 하면서 14발을 딱 쏘면서 이걸 승리의 소식. 그러니까 이름만 봐도 이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잖아. 얘네들이 우리한테 14발 때렸지?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 미군 기지 14발 우리가 날렸어.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미국과 트럼프의 반응은, 트럼프가 그건 뭐 매우 약한 대응이었다. 그러면서 이란이 미리 통보해줘서 인명피해가 없이 요격할 수 있었다. Thank you 이란 이러면서 이란아 고마워 미리 알려줘서. 그 동시에 또 It's time for peace. 이제 평화의 시간이다. 평화의 시간이야 이러면서 재차를 강조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뭐 이스라엘이 뭐 또 잡다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또 이렇게 뭐 타격하고, 그 다음에 뭐 이란도 살짝 뭐 또 이렇게 야 휴전이라며 뭐 또 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타격 조금씩 하다가 트럼프가 그만해 이래가지고 휴전이란 말이야. 휴전 이래가지고 막 휴전하고 12시간 공격 안 하고 이쪽도 12시간 공격 안 하면서 이제 휴전.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매체들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여기까지는 이제 다들 알죠? 그러니까 여기 채팅창도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그 마지막 14발은 약간 그냥 명분 같은 거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뭔가 국민들한테 그리고 이 내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이 내각들한테 내가 뭐 할 얘기가 없는 거야. 14발 맞은 거 우리도 돌려를 줬다. 우리 뭐 지지 않았다. 뭔가 이렇게 해야 민심도 잡을 수 있고 체제 유지도 되고 하니까 약간 명분 만들기식의 그 발사가 아니었나. 여기까지가 언론에 나온 것들. 그 다음이 이제 다양한 뒷골목 소식들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제 채널은요 다양한 이야기를 다뤄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폐가 되는 채널은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제 채널을 보고 재밌었다 혹은 유익했다, 야 이 채널 가끔씩 킬링 타임용으로 봐도 괜찮겠네 라고 생각이 드시면 꼭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